드림스탁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다소 모멘텀이 부진했던 코스피 오늘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워낙 시장이 이제 좋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외국인 수급도 사실 기대를 계속 굉장히 많이 했던 측면이었는데, 아마 오늘 새벽에 나왔던 애플의 EU 관련된 반독점법 이슈도 있었고, 특히나 AMD와 관련된 수출 제한, 중국의 수출 제한 이슈가 있으면서 사실 반도체는 오늘 살짝 좀 쉬어가는 구간이 아니었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2차 전지가 또 오른 것도 아니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특히 테슬라 관련된 좀 이슈가 있으면서 결국에는 수급 자체가 물론 신성 데이터테크와 같은 초전도체도 어제 물리학회에서 발표를 했지만은 사실 실물을 보여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주가를 조금 꾸준히 올라왔던 섹터에서 그 수급들이 바이오 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후부터 특히 반도체가 돌아섰는데 왜 돌아선 건가요? 사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물론 이제 금요일은 연휴였기 때문에 이게 델 컴퓨터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물론 이제 작년 3분기 실적 발표 콘콜리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 내년 그러니까 올해가죠. 올해 AI 서버 쪽 관련된 PC에 대한 수요를 이 정도 미리 선주문을 했던 거죠. 이제 그만큼 올해 AI에 대한 기대감이 큰 흐름이었는데 이거를 4분기 발표 때도 똑같이 한 번 더 어느 정도 우리는 이 수요에 대해서는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AI 관련된 특히 서버용, 사실 서버용이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마진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대한 폭발적으로 수요가 일어날 거다 얘기하게 되면 30% 상승 흐름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나 엔비디아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였지만은 이게 한 18일부터 21일 날 GTC 2024라고 해서 이제 엔비디아 AI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반으로 한 관련된 수혜주들이 오늘 좀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았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에 이어서 이제는 AMD까지 미국의 중국 수출 제재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의 부진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만큼 미국이 이 시장이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제재를 건다라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내려갈 때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싶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요즘 들어서 이런 유행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빠질 때마다 사야 된다.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마다 담으면 수익을 볼 수 있다 하는 이런 격언이 계속 주변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성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계속 꾸준히 관찰을 해왔었고 사실 4분기 때부터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의 흑자 전환 기대감이 굉장히 이제 꾸준히 좀 나왔었던 흐름이 나왔더라면은 이게 아마 1분기 실적이 되면은 이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만큼 디램 쪽이랐다면은 이제는 낸드 쪽에 대한 수요 회복이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왔는지 재고가 많이 줄어드는 여부가 아마 1분기 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입장에서는 이번 만약에 4월 초겠죠. 4월 초 잠정 실적 발표가 아마 조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HBM만 얘기를 해왔다면은 업황 자체 회복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가 작년 1분기 때, 2분기 때 감산 시작했던 거 이제 원복하자. 원복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에다 캐펙스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기가 제가 봤을 때 4월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먼저 반도체에 대해서 다뤄보고 그 다음에 바이오 깊이 있게 파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어제 날개를 달고 질주했던 AI발 반도체 상승세 오늘은 좀 어떻나요? 오늘은 살짝 이제 접어드는 이제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 항상 매일마다 이제 오를 수는 없겠죠. 이제 저는 이제 물론 그 델 컴퓨터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한미 반도체가 그 18% 넘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관, 특히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 다음 날에 관련된 목표가 정정이나 관련 이제 실적에 대한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표가 상향을 하죠. 왜냐하면은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숫자가 명확하게 나와줘야 밸류를 한 단계 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한미 반도체가 작년 9월달에 처음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된 TC 본도 장비를 수주를 했고요. 근데 그게 원래는 올해 1분기나 2분기 때 실적이 반영될 줄 알았는데 4분기에 일부가 반영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한 단계 업을 했고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밸류만큼 지금 주가가 올라왔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월이나 1월 달에 지금 정확한 기간이 안 나는데 900억 관련된 수주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향후에 1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면은 또 한 단계 업을 시키겠죠. 미리 우리 4분기까지 해서 우리가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수주 물량을 받을 거야 해서 미리 주가를 선방해서 목표가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HBM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건데 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한미 반도체나 이쪽에 대한 흐름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숫자가 나오는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가 있죠. 엔비디아 GTC 2024가 곧 열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에서 21일인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내년에 시범 적용합니다. 일단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게 사실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어떤 기술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네, 이게 디지털 트윈이 사실 이게 처음 나온 용어는 아니긴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우리 이게 뭐 화재 진압 같은 시뮬레이션을 할 때도 디지털 트윈 방식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스튜디오나 실제적으로 뭐 클린룸 같은 그 현실 공간이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디지털 가상 공간 하나를 더 만드는 겁니다. 이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서 각각의 데이터를 입력을 시켰을 때 만약에 웨이퍼에다 불량률이 우리가 이걸 기입을 했을 때 불량률이 얼마만큼 개선이 되는지 그럼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럼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불량률을 줄일 수가 있어. 라는 걸 이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TSMC가 이런 디지털 트윈 방식 기술을 계속 꾸준히 해왔었고 그만큼 수율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고 실제적으로 3분기 파운드리 점유율만 따져도 사실 TSMC 같은 경우 대략 54%, 57% 내했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17%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또 얘기를 했던 게 삼성전자가 최근에 NUF 소재를 도입한다고 했었죠. 결국에는 기존의 NCF 방식을 쓰다가 SK 하이닉스가 HBM을 바꿨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거에 굉장히 삼성전자에게 큰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내가 잘못한 거를 인정을 하고 결국에 새로운 도입을 해서 나중에라도 뒤따라가기 위해서 전략을 바꾼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이런 삼성전자 밸류체인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번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의 양극화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만큼 SK 하이닉스는 적어도 2년간의 먹거리는 충분히 이미 쌓아놨습니다. 2, 3년간은 어느 정도 HBM4까지. 근데 삼성전자는 만약에 이번 엔비디아 AI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우리 디지털 트윈 방식 내년부터 시범 도입할 거야. 이게 왜냐면은 2년 전에 이미 TFT를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트윈 TFT를 만들고 나서 이제 내년부터 시범 도입을 하고 결국에는 이번 엔비디아한테 우리 작년에 4분기 때 엔비디아 관련된 수율 문제로 약간 어느 정도 수주 물량들이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HBM3E 이거 관련된 12단 적층된 반도체 만들었어. 어차피 내년 우리가 향후에는 AI 기술들이 굉장히 데이터가 방대해지고 이게 적층이 계속 쌓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여줄게. 우리 기술 이만큼 뛰어나. 너네 어차피 나중에 이 기술 하면 이거 쓸 거잖아. 이거를 어느 정도 엔비디아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을 입장에서 갑한테 우리 조금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 이거 보여주는 거라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한 어느 정도 그런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흐름이 조금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는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집중이 됐었다면은 그 흐름이 삼성전자로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갈 수도 있거나 아니면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 이게 사실 좀 스케줄상으로 4월 초가 되면 잔전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흐름이긴 한데 3월 18일부터는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수급이 쏠릴 수는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4월 초부터는 또 한 번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다면 두 기업들이 같이 올라가는 반도체 수익이 더 커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한미 반도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 하이닉스도 물론 해외 IB 업체들이 20만 원 목표가도 세우긴 했지만은 좀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싼 삼성전자 그럼 이쪽으로 향후에 대한 밸류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봤을 때 생각보다 얘네들이 재고를 많이 줄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동안 낙폭이 컸던 오히려 삼성전자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렇다면 삼성전자 밸류체인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원님께서요, 삼전 지금 들어가도 좋을지요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사실
자금이 많지 않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를 한 18일 전까지 좀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하고 18일 정도부터 삼성전자에 들어가면 될까요? 네, 이게 정확하게 스케줄상으로 제가 4분기 때 흑자 전환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이때 이 시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디램 글로벌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39%였고 SK 하이닉스가 28에서 3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실적이 반영이 됐고 그만큼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굉장히 개선됐는데 요 최근에 또 점유율이 바뀌었어요. 삼성전자가 38에서 4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물론 이번 실적이 조금은 이제 부진했던 거는 그만큼 출하량을 많이 내보냈고 그에 대한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묻히게 되면서 가격이 반등을 했고 아마 4분기 실적은 SK 하이닉스 좋을 수는 있지만은 삼성전자도 제가 봤을 때는 4분기 실적 반도체 쪽에 굉장히 1분기 때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면은 아마 숫자를 떨어봤을 때 제가 봤을 때 3월 후반쯤에는 삼성전자로 좀 수급이 좀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아랫단들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 한미반도체 제우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계속 오를까요? 아니면 이제부터는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을 좀 바라봐도 좋을까요? 한미반도체가 사실 제우스, 세정 장비와 TSB 본드는 사실 HB에서 필수적으로 있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독점이 독과점. 이쪽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들은 좀 계속 대장주로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본다고 했을 때 물론 최근에 이오테크닉스도 주가가 굉장히 좀 좋긴 했습니다만은 얘네도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얘네가 삼성전자 쪽 디램의 사실 익스포저가 굉장히 큰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조금은 지연되는 이슈가 있었지만은 오히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런 일본의 디스코 회사가 이쪽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오테크닉스 물량들이 나가고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오테크닉스는 향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캐펙스 투자에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TSMC도 있겠지만은 이오테크닉스가 가장 큰 좀 수혜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하나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나 이런 종목들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조명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중국에서는 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중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이게 물론 예상을 좀 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사실 작년에도 이게 경기 성장률을 한 5% 정도 사실 얘기를 생각을 했었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5%대 올해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나라도 한국 GDP 4분기 때 0.6% 증가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중국은 지금 사실 경기 성장률 5%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올해 한 4.9% 성장을 예상했고 심지어 내년에는 4.2% 성장을 예상을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소비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글로벌 텍스프리나 롯데 관광개발의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경기 부양책에 대한 색깔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서프라이즈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오늘 항생 지수나 중국 상해 지수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조금 실망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다는 측면이 있다만은 결국엔 시진핑 주석에 대한 이런 그런 개혁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결국에는 우리가 숫자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향후에 PMI 지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자꾸 50단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쪽에서 유가라기보다는 그 유가에 대한 소기의 수요가 본격적으로 나와줘야 향후에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내일 미국에서는 슈퍼 화요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대선의 윤곽이 조금은 나올 텐데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상품이 반도체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한국 반도체 시장에는? 사실 항상 우리 트럼프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은 나중에 물론 향후에 11월 달에 대선이 열리긴 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트럼프가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를 또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미 트럼프 재임 시절을 한번 겪어봤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전 더 심해질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자국주의에 강한 대통령 후보이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안 그래도 인텔이나 지금 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도 인텔이나 마이크론을 굉장히 밀어주고 있고 이런 보조금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있는 상황이라면은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테일러 공장도 지금 거의 착공이 얼마 남지 않은 좀 상황이고 그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게 관련 나중에 조금 문제는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이야 뭐 마이크론이 사실 그 수율이 안 나옵니다. HBM 수율이 뭐 SK 하이닉스만큼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에 이 회사도 2분기 때 결국에 양산을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좀 걱정은 되긴 합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아무리 미국에서 저렇게 한다 해도 엔비디아, AMD 입장에서는 그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빨리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거로 보이고 있는데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사실 그 유예 기간을 좀 무기한 연장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조금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사실 이번에 이 무역 수지 발표가 나왔을 때 대중 무역의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반도체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수지도 흑자로 넘어가는 흐름인데 만약 여기서 나중에 발목이 잡힌다? 조금 문제는 될 수는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그런 친환경이나 이런 쪽에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바이오 다뤘습니다. 네. 수급이 오늘 다시 바이오로 다 몰렸는데요. 다음 달 암화폐 이벤트 앞두고 상승세 계속 이어갈까요? 저는 이번 사실 작년에도 뭐 AACR도 열렸고 6월 달에 아스코도 계속 꾸준히 열렸습니다. 뭐 그때는 뭐 단기적으로 개별적인 움직임이 컸었는데 이게 분위기 섹터가 좀 크게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왜 주가가 계속 오르느냐? 우리가 저도 항상 2015년대를 계속 이렇게 상기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게 그때도 사실 사노피 5조짜리 글로벌 기술 계약을 한 이후에 그 위에 또 추가로 나왔었거든요. 지금 알테오젠이 우리가 아무리 키트로다 SC가 2028년도에 뭐 28조, 30조 매출이 나오면 그에 따라 뭐 로열티가 우리가 뭐 평균치로 5%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 했어도 충분히 가격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는 물론 최근에 박순재 회장님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추가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ADC나 아니면은 이중항체 쪽에 그런 제형 변경 플랫폼이 추가 계약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왜 나올 수 있냐면은 할로자이밍 같은 경우는 경제사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유럽에서 그게 특허가 만료가 되고요. 미국이 27년에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알테오젠의 SC 제형 플랫폼 알트비포 같은 경우는 2040년에 특허가 만료가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세계 1위 글로벌 의약품 회사인 머크랑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빅파마 입장에서는 빨리 우리 ADC 회사들 같은 경우 특히 다이치 산큐나 화이자나 로슈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을 빨리 누군가 먼저 하는 게 임자입니다. 왜냐하면 독점 계약을 해야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주가가 안 빠지는 거고 계속 버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ADC 치료제도 우리가 향후에 2028년도에 대략 시장에서는 13조 보는 회사도 있고 20조 매출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로열티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푸니까 주가가 미리 시장의 밸류가 커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항상 꿈꾸는 바이오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알테오젠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총이 10조가 넘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MSCI 5월달 수급의 편입에 대한 이슈도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코프로 BM 코스피 이전을 해줘, HB도 코스피 이전할 겁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에코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알테오젠이 그 코스닥에서 시총 2위 하는 업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숫자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이미 작년에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뭐 2028년, 29년 뭐 그때 뭐 증설하게 되면 뭐 밸류 땡겨서 그때 가치를 이미 주가에 다 반영시켰다시피 알테오젠은 이미 정해진 숫자, 어느 정도 예측되는 그 숫자에서 밸류 당긴다면은 그때 우리가 에코프로가 얼마 몇 배 갔습니까 작년에. 그렇다면 치면은 알테오젠은 제가 볼 때는 더 큰 상승이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바로 넘어간다는 거죠. 알테오젠 아직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알테오젠 근데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섣불리 접근하기에는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면 알테오젠 외에도 어떤 기업들이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그 다음이 사실은 유황여행과 오스코텍이죠.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측면이 있고, 아까 알테오젠이 2028년도에 로열티를 이제 지급을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글로벌 이제 관련된 빅테크 회사에 로열티를 받는데 제일 빨리 받는 회사가 유황여행이랑 오스코텍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FDA 우선 심사가 2월 한 27일쯤인가 그때 우선 심사가 통과가 됐고 그렇다는 거는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이게 4개월 말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2월이니까 원래는 8월 달에 발표하는 게 맞는데 6월 달에 만약 FDA 승인이 되면은 4분기에 유황여행과 오스코텍이 실제로 얀센의 로열티를 지급을 받습니다. 그게 유황여행이 대략 한 1,080억 정도, 그리고 오스코텍이 800억이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K-바이오 위상이 저는 굉장히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가냐? 다음 미국 마켓까지 갑니다. 당연히 우리가 처음 재작년에 방산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 기술력이 인정받으니까 여기저기 넥스원,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출이 계속 나오는 게 똑같습니다. 알테오젠, 유황여행, 오스코텍 있는데 이제 보니까 레오켄 바이오도 그렇고 ABA 바이오가 다음 달에 AACR 참석을 합니다. 요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이유도 안 되겠다. K 바이오 애들이 생각보다 이걸 잘 만드네. 생각보다 기술 이전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레오켄 바이오도 이미 2년 전에 우리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그거 한번 기술 이전 1조 2,500의 산업피해 받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꾸준히 추가 기술 이전이 나왔다는 측면이 있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섹터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중국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테슬라와 애플의 소식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부진 면치 못하는 이 기업들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저는 오히려 테슬라는 굉장히 유심 있게 좀 쳐다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걸 옛날에 2009년쯤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섹터는 다르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엘피다, 그때 엘피다가 파산을 했죠. 그때 반도체 치킨 게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죽지만은 결국에는 누가 승자가 남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줬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그 당시 디램에 대한 조민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엔피다가 파산하면서.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가격 인하를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해왔었고, 최근에는 물론 BYD도 가격 인하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2,200만 원, 어떻게 보면 1,500만 원까지 전기차가 출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완성차 경쟁업체들을 파산 지경까지 가는 흐름이 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테슬라나 아니면 BYD나 이런 M&A나 이런 이슈들이 저는 굉장히 꾸준히 좀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둘씩 이 경쟁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 MS를 누가 굉장히 많이 가져가냐는 측면에서는 테슬라는 지금 사실 주가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차트도 굉장히 보기는 안 좋긴 하지만은 거기에서 이기는 승자가 주가는 저는 반등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때부터 자동차 가격이 올라간다라면 하게 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사실 뭐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금리 인하 시기가 오고 그런 자동차 구매에 대한 심리가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올해 상반기에 승자가 올해 하반기 때부터 전기차 시장이 좀 뒤바뀔 수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플이요. AI 반도체 시장의 진정한 전성기는 올해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애플이 막대한 현금을 활용해서 AI 관련 투자의 속도를 내면서 대량의 GPU를 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애플카 포기하고 AR 쪽으로 만약에 승부수를 건다면 애플의 활약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9월 달에 아마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번에 지난주에도 팀쿡도 관련된 생성형 AI를 할 건지 그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워낙 이제 애플은 워낙 비밀도 많고 뭐 항상 뭐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9월 달에 아이폰 16이 출시가 됐을 때 물론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할 거다 얘기가 굉장히 멀리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온디바이스 AI에 들어가는 생성형 AI 관련된 LLM을 자기네 관련된 그걸로 생성형 AI를 도입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오픈 AI나 뭐 관련된 여러 이제 그런 챗 GPT와 같은 이런 언어 모델을 쓸 건지 여부도 굉장히 좀 주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워낙 시장에 이제 캐파가 큰 이제 회사이다 보니까 조금 시장에서는 주목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안 한다.
사실 애플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더 안 좋아질 수는 있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중국 쪽이 사실 매출 비중이 적어도 20에서 25% 차지하는 애플 비중이었는데 최근에 순위까지 내려왔다. 그만큼 화웨이나 비포나 오포 같은 점유율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결국에는 애플도 폼팩트의 변화를 이번 비전 프로에서도 보여줬다시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치즈직이 베타 서비스 3개월 만에 이용자 수에서 아프리카 TV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습니다. 최근 한국 서비스를 철수한 이제 트위치 이용자를 고스란히 흡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에는 우리가 재밌는 거는 최근에 유튜브도 검색 플랫폼 순위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1위, 2위로 좀 올라간 흐름인데 사실 이제는 우리가 일반 검색 플랫폼보다는 이제 텍스트로 보는 검색 플랫폼보다는 동영상 기반으로 하는 검색 플랫폼이 좀 더 확대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제 취직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실 시너지 연계가 좀 더 복합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었고 사실 아프리카 TV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독립적인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쇼핑이 있고 뭐 아니면 그 결제 서비스가 같이 덩달아 있는 흐름이 있다면은 특히 네이버 멤버십이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실 무한한 시너지를 조금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취직 이런 TV가 제가 볼 때 점유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향후에는 그 관련된 특히 게임 유저들을 위해서 동영상이나 이와 관련된 서버들을 좀 더 구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의 질문이 들어와서요. 오늘 미국 증시 좀 지지부진하게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내일 우리 국장까지도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내일장 예상하시나요? 물론 아까 저도 이제 해외 주식을 이제 프리마켓에서 조금 이제 보기는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플러스로 돌아서더라고요. 근데 또 바이오, 화이자나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같은 또 바이오 섹터도 사실은 뭐 우리나라 시장이 좋냐 안 좋냐기보다는 결국에는 어떤 섹터가 오르냐가 제가 볼 때는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아까 앞에서 우리는 바이오를 좀 중점적으로 좀 관심을 가졌고 반도체는 빠지면 사자라는 전략을 굉장히 내세웠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2차 전지 지금 싸니까 사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기회는 있습니다. 2차 전지도. 하지만은 지금은 가는 게 어떤 거고 실제 돈을 버는 회사가 향후에 성장성이 어떤 걸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와 지금 바이오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물론 오늘 이미 우리 시장은 좀 선반영하는 흐름을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 선물 쪽에서 수급이 많이 한번 떨고 냈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제가 볼 때 조금은 덜하다 좀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그 안에서의 개별적인 섹터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드림스탁나우의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